2023년 1월의 둘째 주 시작됐습니다. 1월 9일입니다. 이번 주 9일부터 13일 뉴욕 증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기업 실적 보고서가 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듯합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미국의 증시들 지수들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지난해 10월,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올랐습니다. 올해 첫 주죠.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지속할 수 있을지 봐야 알겠죠. 지난해 12월 CPI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이 명확한 신호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CPI가 예상보다 시원하게 나오면 또 좋은 한 주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못하면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2일 발표될 지난해 12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는 6%대 6.6% 올라서 전월에 7.1%에서 둔화했을 가능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9.1%까지 올랐던 것이 몇 달 동안 8%대 머물렀죠. 이번에 7.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6%대로 수치가 7%대에서 6%대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둔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올해 연준의 최종금리 이 전망치도 낮아질 것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대다수의 이 연준 의원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5.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4.5%에서 0.75% 높은 수준입니다. 래펄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이 2월 회의에서 0.25% 혹은 0.5%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고용시장이 완화되면 0.25% 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12일 날 발표될 때 6%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처음이죠. 또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6.6%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번 주에 또 주시장은 또 상승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경우 올해 미국의 중앙은행의 최저금리 전망치 당연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금리를 0.25% 인상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런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지속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연설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지 이것 또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각각 9일, 13일 발표되는 뉴욕 연은과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된 힌트를 얻기 위해 주목할 만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나오죠.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입니다. 보통 그 달의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달에는 13일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금융주, 은행주들이 항상 실적 발표 시작을 합니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블랙록, 또 CT, 델타 항공 이런 데서 실적 발표를 시작합니다. 과연 S&P 500 기준으로 이번에는 얼마큼 나올지. 지난해 4분기 S&P 500 지수 기업들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20년 3분기 그때 마이너스 5.7%거든요. 그 이후 처음이게 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경기 침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이 침체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페드예요. 그러나 올해 하반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 피벗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와 내년 모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답한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 골드만삭스, HSBC,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5곳입니다. 이들 5개 은행의 올해 미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0.5%예요. 대다수 대형 은행은 연준이 올해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2분기에 인상을 멈춘 뒤 3분기나 4분기에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답자들의 올해 말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이죠. 지수 전망치가 현재보다 약 5% 정도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석각들은 미국 기준금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전망치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페드의 긴축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 역시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거나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얕게 짧게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23년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가 더 오래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 지출이 급증을 했다면서 향후 복지비와 국방비 지출 증가로 고물가가 지속돼서 금리 수준도 기존 예상보다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회 회장인 크리스티나 로머 버클리대 교수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긴축을 하면 그 충격은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고 말을 하고 실업률은 무려 27개월 뒤에 2년 이상 걸리죠. 27개월 뒤에 최대 1.6%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는 2년 뒤 실업률이 1.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축이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다른 나라들이 고금리와 고환율을 겪었다면서 특히 후진국은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매년 1월 초 미국 내 도시를 바꿔가면서 열리는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예요. 여기는 전 세계 경제학자가 참석하는 경제학계의 최대 행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가 올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행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